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솔루션 셋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션에서 그 우리 조직 혹은 사역의 그 현재의 여러 가지 그 기회와 또 어떤 문제점들, 그런 opportunity set, 또 problem set, systemic 이슈들 set, 그런 것들, 또 그 조직의 역사와 매크로 컨텍스트 속에서 변화가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것을 하고,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솔루션 셋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내가 해결책이 필요한데, 그 해결책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챌린지 셋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그 어떤 우리의 문제 해결 방안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소스가 그 다양한 종류의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과 그런 뭐 펀드와 또 사람, 이런 관련된 모든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리소스를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 리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들을 생각해내는데, 그 해결 방안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의 방법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 방안을 좀 생각해 보는데, 제가 어제 그 또 아티클 하나 읽는데, 그 아티클의 제목이 Don't bring me problem, bring me solution. 예, 그런 문제를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해결책을 가져오라. 이것이 그 아티클의 제목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 사역이나 조직에서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죠. 혹은 부하 직원이나 뭐 교회에서 뭐 보통 또 뭐 집사님이나 또 재직들이 그럼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이런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래서 일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전 그 지도자가 그 듣기가 힘들잖아요. 그 자기가 다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데,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는 문제를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해결책을 가져오라. 예, 그러면은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문제를 얘기를 할 기회를 주어주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문제가 결국은 축적이 돼갖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도자가 그렇게 사람들 밀쳐내지 말고 그 문제를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를 잘 들을 때 이슈가 뭐냐면은 너무나 문제가 많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티클에서 뭐 제가 그 첫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문제를 컴플레인을 받지 말고 문제 그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를 가져오게 해라. 우리의 문제는 이런 거고, 이런 현재 상황이 이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를 가져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아티클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또 우리 또 지도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를 어떤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문제를 어떤 사람이 이슈를 가져오면은, 그러면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좀 그거를 책임지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의미로는 그 사람한테 그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단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리소스와 그러한 시간과 그런 것을 제공할 때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제공하지 않고 귀찮으니까, 그러면 네가 문제 꺼냈으니까 네가 문제를 해결해. 뭐 우리는 저기 회의할 때 자기가 이슈를 가져오는 사람이 문제 해결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괜히 얘기를 했다가 자기 일만 많아지니까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역이나 조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축적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렇게 그 지도자는 그 문제를 또 우리가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기회를 잘 선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 솔루션들,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방안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사람을 억압하거나 그러지 않고 인커리지해서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그룹으로 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나
또 우리의 문제나 또 우리의 어떤 시스테믹 그런 이슈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세울 것인가, 그것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하고, 이제 브레인스토밍에서 생각을 정지하지 않고 많은 생각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전 5-11 5장 제 11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한테 그러한 이제 좋은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이제 프롬프트 퀘스천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회의를 인도하는 전 지도자가 이러한 질문을 하나 던져서, 사람이 창의력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창의력이 나오지가 않죠. 그런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 창의력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해서는 전 지도자가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로 하여금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걸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프롬프트 퀘스천을 여기 좀 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1번 for opportunities item, 우리 사역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떤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What is the essence of this opportunity? 우리가 저 기회가 있다고, 이런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 기회의 진짜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What could keep us from taking advantage of it?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What could help us to take advantage of it?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선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펼쳐나가는 어떤 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걸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돕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If we were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by next year, how could we do it? In 6 months, anytime limit. 그래서 우리가 1년 안에 그 기회를 선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6개월 안에 그 어떤 정해진 기간 안에 우리가 그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What if we had twice as much budget as we presently do? How would this change our view of this opportunity? 만약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리소스의 2배가 있다면은 그 리소스를 어디다 투자를 해갖고 하는데, 그 기회가 이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창의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것, 창의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가이드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챌린지 셋을 가지고 하나씩 그 브레인스토밍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이런 또 질문들을 더 확장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도자가 이런 모임을 준비하고 또 이니시에이트 하지만은 꼭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걸 테이크오버해서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이 함께 펼칠 수 있게, 어떤 제안과 어떤 비판과 이런 것이 가해지지 않게 그 기회를 잘 선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브레인스토밍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브레인스토밍에서 여러 가지 그 서제션, 그 솔루션 세트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5-13페이지 보면은 brainstorming for ramifications of solutions. 그 각각 그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ramification,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문제들이 있는가, 그것을 미리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해결 방안도 완벽한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우리가 제시해서 어떤 일을 하지만은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기 그 인트로덕션에 Sharp's famous anthropological article Still Exists for Stone Age People이라는 제목이 있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Still Exists for Stone Age People. 그 석기 시대의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 쇠도끼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돌로 뭘 깨다가 쇠로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 사회에 전반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고 또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그 쇠도끼가 그 문화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문화가 가지고 있던 그 여러 가지 균형과 정체성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예. 그 돌도끼 하나를 족장이 가지고 있어서 족장이 그 돌도끼에 어떤 가지고 있다는 그 권한으로 인해서 어떤 그 사회가 유지되고 균형되었던 그런 것들이 이 쇠도끼가라는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문화의 구조와 전통과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려서 결국에는 이 좋은 변화가 그 사회 그 석기 시대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 사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예, 그런 그 변화에 대한 그런 전 유명한 그 anthropological 아티클인데 우리가 그 변화를 의도할 때에 좋은 변화임에도 불구하지만은 그 변화가 또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문제점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은 얘기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좀 대비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고 또 때로는 다른 변화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 변화의 좋은 점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변화를 추구했다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결과가 나서 도리어 그 사회나 조직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루션 셋을 생각할 때는 그 솔루션 셋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문제성 그런 것들을 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역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5-13페이지 아래에 보면은 그것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써갖고 그 체인지 시츄에이션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생각하는 아이디어란 솔루션 셋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고서 그것이 그 조직과 그 사역에 이루어졌을 때 그 각각 여러 요소들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또 대처를 하지 못할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이 바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14페이지에 보면 Sorting Questions for Brainstorming Idea 있습니다.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 셋이 나온 거예요. 솔루션 셋이 나오고 그 솔루션 셋이 가지고 있는 레미피케이션도 다 이제 정리가 됐으면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리얼리티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보려고 추구할 아이디어란 솔루션 셋을 뽑아야 되죠. 솔루션 셋을 처음 만들 때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런 그런 퀘스천이나 도전이나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면은 이제 정리된 솔루션 셋을 가지고 우리가 냉철하게 비판을 하고 어떤 것이 최선의 것인지 최고의 우리가 추구할 만한 그 솔루션 셋인지를 결정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냥 불가능한 거, 또 해도 실현성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가지를 쳐내죠. 그 가지를 쳐내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전 솔루션 셋을 1, 2, 3, 4, 5, 6 쭉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정리한 솔루션 셋을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전 여기서 priority matrix,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저는 하는데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위험한지 또 어떤 것이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파이낸셜리 가능한지 어떤 것이 더 프랙티컬하고 그 실현 가능한지 또 어떤 것이 더 그 결과에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이제 그 대략 7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런 7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한테 최선의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아이디어란 솔루션을 찾아내는 그 작업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솔팅 작업을 통해서 가장 아이디어란 작업 그 솔루션 셋을 두 가지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솔루션 셋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레미피케이션의 그러한 요소들까지 정리된 그것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루윈스 force field입니다. 5페이지 16에 나오는 건데요. 사실 루윈 얘기는 제가 이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people resource 분석할 때도 변화에 찬성하는 사람, 또 변화에 반대하는 사람. 또 우리가 클라이밋 분석할 때도
매크로 컨텍스트나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의 변화에 그 변화를 푸시해주는 요소와 변화를 반대하는 요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제 우리가 솔루션 셋을 정했으면은 그 솔루션 셋을 놓고 그 솔루션 셋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변화를 그 가능케 하는 요소와 변화를 불가능케 하는 요소. 이 루인의 어널리시스라는 것은 이걸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디스크립션 보면 a change situation which is rather stable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지금 change station은 can be viewed as bringing 두 가지 힘의 그 텐션 속에 있는데 하나는 driving force 더 변화를 자꾸 이끌어내려고 하는 driving force와 변화를 반대하는 restraining force가 두 가지가 이렇게 붙여 있는 거죠. 붙여 있어서 이 균형 속에서 현재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driving force가 커지면 커질수록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restraining 요소가 커지면 커질수록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솔루션 셋으로 생각한 그것을 좀 놓고 그 각 솔루션 셋에 대해서 지금 변화를 추진하는 드라이빙 포스는 어떤 것들이 있고 변화를 반대하는 레스트링 포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정리를 하는 거죠. 화살표로 정리하고 어떤 항목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것의 힘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화살표의 크기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우리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빙 포스를 더 크게 해야지 변화가 되죠. 그 다음에 레슬링 이거를 변화를 반대한 요소를 점점 작게 그런 요소를 없애야지 변화가 더 추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그러면서 또 변화를 반대하는 요소를 가능하면 변화를 추진한 요소로 변환시키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 루인의 이 변화 요소입니다. 그래서 루인은 크게 변화를 상황을 그 프리즈되어 있는 걸 언프리즈 해갖고 이 변화의 두 요소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 이루어진 변화를 다시 프리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루인의 그 변화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셋에 대해서 이 force field analysis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솔루션 셋에 대해서 이 솔루션 셋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restraining force와 driving force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나 크고 어떤 것이 더 많고 이런 것을 잘 분석하는 그러한 작업이 바로 루엔의 그 analysis 요소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솔루션 셋을 디벨롭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솔루션 셋을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그 타임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전장에서 그 스트럭처럴 타임 하고 또 리니어 히스토리 그다음 컨텍스추얼 히스토리 그런 몇 가지 우리가 시간의 요소를 분석했었는데 우리가 그 솔루션 셋에서 그것을 솔루션을 해나가는 그것에 대한 그 시간 분석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또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